이게 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세상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주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저는 찻잔을 떨어뜨린 것도 모른 채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날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던 저는 리암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길에 있었고 일상은 늘 그렇듯 안정적이고 단조로웠습니다. 그 평온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닫는 데는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그 다음 들려온 목소리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미세스 헤이든 리스 맞으십니까?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남편분이 심각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다급하게 이어졌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방의 찻주전자는 김을 내뿜고 있었고 리암은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키를 잡고 정신없이 뛰쳐나갔습니다. 도로는 저에게 끝없는 미로처럼 보였고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응급실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남편은 얼굴과 몸 곳곳에 피가 묻어 있었고 의료진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필사적으로 그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헤이든 리스 씨죠? 담당 의사가 달려와 제게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말투는 지나치게 냉정했습니다. 남편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다발성 장기 손상과 두개골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바로 사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수술하세요. 제발, 뭐든 하세요. 제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의사는 수술실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마 하지 못할 말을 생략한 듯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 홀로 앉아있던 시간은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리암은 보호자 없이 놔둘 수 없어서 이웃에게 맡겼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는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치면 다시 바닥에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희망의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피로에 지친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그의 표정만으로도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세스 리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명이 목구멍에서 치밀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이 쉼없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생명은 제 손끝에서 빠져나가 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반쪽이었고 리암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없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헤이든 리스입니다. 저는 뉴욕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음악이 제 인생을 이끌어준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의 부재 속에서 홀로 자란 저는 바이올린을 통해 위로받았고 그 열정으로 뉴욕의 세계적인 음대 줄리아드 스쿨의 코브너 펠로십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줄리아드에서의 시간은 제게 도전과 성취의 연속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습하며 자신을 극복해야 했고 전 세계에서 온 재능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한국에서 온 유나라는 친구와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던 유나를 도우며 함께 성장한 시간들은 지금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졸업식 날 오랜 시간 저를 응원해준 연인이 무릎을 꿇고 제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헤이든, 이제 너의 모든 연주가 나와 함께하는 삶을 위한 선율이 되었으면 좋겠어.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감동 속에서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연주자로서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저는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사랑과 음악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아들 리암이 태어나면서 제 삶은 완벽에 가까워졌습니다. 음악 활동을 잠시 접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집중하는 동안 저는 매일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바이올린은 잠시 침묵했지만 리암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시절은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아들 리암마저 병에 걸리면서 제 삶은 순식간에 암흑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몇 달이 지났지만 현실은 그저 더 가혹해지기만 했습니다. 장례식 비용과 남겨진 빚, 그리고 리암의 교육비까지 모두 제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리암이 있었으니까요. 그의 해맑은 얼굴과 웃음은 제게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마저 희미해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리암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았고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며 걷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며 여러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받아든 순간 무언가가 제 내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구급차 비용이 $1,500, MRI 검사 비용은 $1,000입니다. 추가 검사와 치료비를 포함하면 숫자는 끝이 없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리암의 병명을 알기 위해 저는 집을 저당 잡히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여전히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 전화를 돌리며 돈을 구걸하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 유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으로 제가 음악을 하던 시절 함께 활동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헤이든, 왜 한국에 와보지 않겠어? 여긴 미국과 달라. 치료비도 훨씬 낮고 의료기술도 뛰어나. 한국. 제게는 낯설고 먼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지도 몰라. 내 말 믿고 와봐.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한국, 그곳이 정말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라니, 내가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뭘 어쩌라고.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저는 부엌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나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조차 살 여유가 없는 제가 한국까지 가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의 생명마저 제 손에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리암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전히 힘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고 사지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손톱을 깨물며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그냥 괜찮아질 수 없어.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애써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리암. 엄마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에 쥔 핸드폰을 몇 번이나 내려놨다 들었습니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과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리암의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사실만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 헤이든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무겁고 냉랭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숨을 삼키며 저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리암이 많이 아파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이미 내가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했던 결정을 존중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 그건 그때 이야기고요. 리암은 당신들의 손자예요. 제가 아니라 리암을 위해서라도 도와주셔야 하지 않나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억누르려 애썼지만 절박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대답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 미안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리암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그 말이 오히려 제 심장을 더 짓눌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의사가 뭔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또 다른 악몽에 불과했습니다. 심장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내민 서류에는 또다시 믿기 어려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5,000, 그리고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 $30,000에서 $50,000. 저는 멍하니 서류를 들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보험이 없으시죠? 그렇다면 사전에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너무도 가볍게 들렸지만 저에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간신히 말하며 병원을 나왔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라고는 리암의 약값에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타자마자 저는 핸들에 이마를 박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나야? 왜 하필 우리야? 눈물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국,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왜 돈이 없으면 치료받을 자격도 없게 만드는 걸까요? 구급차를 부르는 데만 $1,500. 병원 검사 한 번에 $1,000. 그리고 이제는 수만 달러를 요구하는 수술비까지. 저는 세상에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그 순간 문득 유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헤이든, 한국에 와봐. 여긴 미국과 달라. 내가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 가능성이 있어. 그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국. 저에겐 너무나 낯선 곳이었지만 그곳이 제게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한국으로 가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티켓을 예약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나서도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티켓을 손에 쥔 지금 한국으로 간다는 결심은 확실했지만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지?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절박함과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 대한 공포가 뒤엉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리암은 저와 다르게 조금은 들떠 보였습니다. 엄마, 한국은 어디야? 비행기 타는 거야? 리암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며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아주 멀리 있는 나라야. 엄마가 널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 그러나 제 마음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거기서도 방법이 없다면? 비행기 안에서도 긴장감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끝없는 하늘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실패하면 리암은. 그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을 때 옆에서 리암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구름 진짜 커. 그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리암은 여전히 세상을 밝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어두운 터널 속으로 걸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오래 걸렸습니다. 리암은 이따금 잠에서 깨어 창문을 통해 구름을 보며 웃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기내식도 손대지 않은 채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유나의 말대로 가능성이 있는 걸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항은 그야말로 거대한 유리궁전 같았습니다. 공기가 깨끗했고 모든 것이 체계적이면서도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곳이라고 제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리암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왜 이렇게 멋져?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나는 약속대로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헤이든, 드디어 왔구나. 유나의 환영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유나,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야. 유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유나는 공항에서 저와 리암을 데리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고 거리에는 활기 넘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라니. 유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잠시 멈춰 저를 위로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헤이든. 여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곳이야. 유나는 한국에서 유명한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저와 리암을 돕기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나가 이미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과 병원의 예약을 미리 잡아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소아심장 질환으로 굉장히 유명해. 여기라면 리암의 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을 거야. 유나의 말에 저는 비로소 어깨에 얹힌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병원 방문 전날 병원의 위치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섰을 때 유나는 자연스럽게 통역자로 나서며 저를 도왔습니다. 이분은 제 친구인데 아들의 심장 문제로 왔어요. 의료진은 유나의 설명을 듣고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병원은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료진의 태도는 한없이 친절했고 리암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리암,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곁에 있을게. 리암은 긴장했지만 의료진의 다정한 태도 덕분에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유나는 옆에서 계속 통역을 도와주며 의료진과의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나가 준비한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첫날은 낯설고도 놀라웠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체계적이고 깨끗한 시스템, 그리고 유나의 헌신적인 도움까지.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낯설었지만 낯선 만큼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첫날,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이 자꾸 떠올랐고 여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하고 깨끗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은 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고 접수 카운터에서는 친절한 미소를 띤 직원들이 환자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디지털 스크린에는 각종 진료 정보를 보여주는 안내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 병원의 삭막함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유나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기 진료 시스템은 정말 좋아.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그녀의 말에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리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리암,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알지? 리암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의료진은 먼저 리암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진단을 위한 검사가 시작되었고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검사 하나하나가 끝없이 지연되었고 결과를 기다리며 애가 타야 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유나가 옆에서 통역을 도와주며 의사들과의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갔습니다. 리암의 심장 초음파와 MRI 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진단을 받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세심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리암이 긴장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미소를 띠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검사 중에도 리암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의사들은 리암의 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제 의견도 꼼꼼히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받았던 검사 결과를 참고하되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의 의견은 묻지 않고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을 진료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여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왔습니다. 유나가 통역을 도와주는 가운데 담당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리암의 상태는 심장 판막의 기능 이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시했던 심장질환 가능성이 맞긴 하지만 기존 접근 방식으로는 충분히 진단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건 수술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수술은 복잡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의 전문팀은 이미 수천 건 이상의 비슷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 비용은 약 $7,000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는 병원 내부 지원과 의료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비용입니다. 7,000달러.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수술이 수십만 달러에 달했을 겁니다. 정말 그 금액으로 가능한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 비용이 효율적으로 책정됩니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감격과 안도감에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비용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또다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금액은 미국 병원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았지만 제게는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털어도 3,000달러가 전부였고 남은 금액을 마련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옆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헤이든, 준비할 수 있겠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암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바로 앞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갑자기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비용을 대신 낼게요.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나, 뭐라고 했어? 그녀는 의사에게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수술비 전액을 제가 납부하겠습니다.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나를 붙잡았습니다. 유나, 무슨 말이야? 그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데. 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유나는 제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필요 없긴 뭘 필요 없어.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헤이든, 기억해? 내가 유학 시절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미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완벽하지 않았던 그때. 너는 나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줬어. 나랑 같이 밥도 먹고 고민도 들어주고 내가 울 때도 곁에 있어줬잖아. 그녀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내가 결심했어. 언젠가 꼭 너한테 그 고마움을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를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넌 정말 내게 빛 같은 존재야. 남편이 떠난 후로 모든 게 어두웠는데 내가 아니었다면 나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제 울음소리에 유나도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헤이든, 우리 친구잖아. 내가 나를 위해 했던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리암은 나한테도 소중해. 꼭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마치 어둠 속에서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모든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미국 병원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리암은 현재 안정적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암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리암은 회복 중이고 몇 주 안에 완전히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리암의 수술 후 회복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담당 의사는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헤이든 씨, 이제 리암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리암의 병명은 심장 판막이 형성증입니다. 선천적으로 심장 판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혈액이 역류하거나 순환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심장 판막 문제를 언급했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지 못한 이유는 진단 장비와 접근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는 진단 과정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제공한 리포트를 검토한 결과 심장 초음파와 MRI를 사용했지만 세부적인 3D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심장 MRI를 더 고해상도로 촬영하고 혈류의 흐름까지 시뮬레이션하는 3D 심장 도플러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판막의 움직임과 혈액의 역류를 정밀하게 보여줄 수 있죠. 저는 입을 벌린 채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선 왜 그런 분석을 하지 않았나요? 의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기술이 가능하지만 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비용이 매우 높거나 보험 승인이 나지 않아 환자들이 정밀 진단을 받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환자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차이가 리암의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심장 판막이 형성증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드물게 발견되는 병으로 판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거나 탄성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암의 경우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혈액이 심장 내부에서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했고 그 결과로 리암이 쉽게 지치고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의사는 추가적으로 리암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수술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막 교정 수술을 조금이라도 더 늦췄다면 심장은 계속 부담을 받아 나중에 심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땐 수술로도 회복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죠. 저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설명도 듣지 못했고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리암의 경우 미국에서 제공한 검사 기록도 참고했지만 저희는 증상에 대한 설명과 부모님의 의견을 중요한 단서로 삼았습니다. 의사는 미국 병원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병원은 데이터 중심적 접근을 선호합니다. 검사 결과와 수치를 우선시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설명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진단의 틀을 확장합니다. 리암의 팔과 다리의 약화 증상, 쉽게 지치는 모습,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아이의 작은 표현도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추가 검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의료진 간의 협업도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소아심장 전문의뿐만 아니라 소아신경과와 내분비학팀도 함께 협의했습니다. 리암의 약화 증상이 단순히 심장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장기와 연관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그동안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검사 하나를 예약하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검사 결과를 다시 듣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매번 추가 비용이 청구되었고 진단 결과는 항상 애매모호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심장 질환일 수도 있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들만 반복되는 동안 리암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청구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환자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진단과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암의 경우 한국에서는 모든 검사를 하루 안에 완료하고 수술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반면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리암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의사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리암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리암은 수술 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는 미국과 비교해 훨씬 저렴했고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리암은 점점 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리암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배려와 인간적인 접근, 그리고 효율적인 비용 구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할 때 한국의 의료는 진정으로 환자를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유나와 함께 병원을 떠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나,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유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겨냈으니까 가능한 거야, 헤이든. 앞으로도 넌 잘 해낼 수 있어. 유나의 도움과 한국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리암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암흑 속에서 건져 올린 희망이었고 저와 리암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든 곳이었습니다. 유나, 내가 준 이 고마움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게. 너처럼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유나와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리암이 퇴원한 후 저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의 상태와 병원비 걱정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 리암이 건강을 되찾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리암을 데리고 병원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거리와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의 잔디는 잘 다듬어져 있었고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는 안전해 보였습니다. 리암은 오랜만에 신나게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마음껏 뛸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리암. 이제는 마음껏 뛰고 놀아도 돼. 길을 걷다 보면 느껴지는 도시의 분위기는 편안함과 안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골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든 채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도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여긴 정말 다르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 느꼈던 불안과 긴장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저를 강남의 작은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과 현대적인 소품이 어우러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도심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저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헤이든, 이제 내가 한숨 돌린 것 같아서 이야기해볼까 해서. 뭔데? 유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음악 다시 해보는 게 어때?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며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음악? 내가 여기서? 유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안 돼? 넌 미국에서 정말 뛰어난 음악가였고 내 연주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국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내가 원한다면 내가 오케스트라 사람들에게 소개도 해줄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음악은 남편과 제가 함께했던 시간의 중심이었고 남편이 떠난 후로 저는 다시 음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제안은 제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유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며칠 후 유나는 서울의 한 작은 공연장에서 열리는 연주회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이들의 모습은
너무도 열정적이었고 관객들은 숨죽인 채 그들의 음악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음악을 한다는 유나의 제안이 실현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유나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말한 미국에서 온 헤이든이야. 정말 재능 있는 음악가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음악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다시 해보자. 이번엔 리암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보자.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대중교통은 시간에 맞춰 정확히 움직였고 길거리 음식은 저렴하면서도 맛있었습니다. 리암은 병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한국말도 조금 배웠어. 리암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럼 엄마도 가르쳐 줄래? 하루는 저녁 산책을 하며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모든 게 다르구나. 미국에서 항상 불안하고 긴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안전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게 느껴져.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야. 특히 가족과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너도 여기서 새 출발을 하면 좋겠어. 유나와 한국은 저에게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저에게 유나는 손을 내밀어 주었고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는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나,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유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이제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잖아. 지금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처를 안고 있지만 아들 리암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히 의료적인 도움을 넘어 다시 일어설 용기와 따뜻한 인간애를 깨닫게 해준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유나의 도움과 한국에서 받은 친절은 제 삶의 어두운 시간을 비춰준 빛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음악은 제게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악을 통해 제가 받은 도움과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바이올린의 선율이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나의 제안대로 한국에서 음악을 다시 시작하며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려 합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려고 합니다. 리암은 점점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고 저는 제 바이올린과 함께 다시 무대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며 깨달은 건 희망은 어디에서나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던 한국에서 저는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둡게 느껴지더라도 도움의 손길과 희망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경험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을 주었다면 제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희망을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저는 리암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써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 시작은 다시 한번 제 바이올린을 손에 쥐고 선율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